이번 시간에는 11장 5절 원기둥 좌표에서 삼중적분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원기둥 좌표라는 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간상에 있는 점을 어떤 원기둥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좌표를 주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3차원 공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차원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우선 원점은 0,0,0이다 이렇게 주고 시작할 수 있고요. 원점이 아닌 점이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다면 이 점을 P라고 해볼까요? 이 P라는 점을 어떤 원기둥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점을 XY 평면에다가 수직 사형해서 그 수직 사형한 점을 다시 원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선분이 하나 생기겠죠.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XY 평면에서 이 선분의 길이만큼을 반지름으로 갖는 그런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그러면 그런 원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원을 다시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한번 쭉 쓸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쭉 쓸어주면 원기둥이 하나 생기죠. 당연히 이 P라는 점은 이 원기둥 위에 이렇게 있지요. 그렇죠? 해서 공간상의 점을 이렇게 원기둥 위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점에 좌표를 주는 방법인데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점을 이렇게 XY 평면에다가 수직 사용합니다. 그때 XY 평면에서 이 수직 사용된 이 점에 극좌표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극좌표에 대해서 배우고 왔습니다. 그 극좌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R, 세타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P라는 점을 여기 X좌표, Y좌표는 대신에 극좌표를 사용해서 R, 세타라고 쓰고 Z좌표만 똑같이 Z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직교좌표가 X, Y, Z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 하나 Z 성분을 선택을 해서 그 성분을 그대로 직교좌표하고 똑같은 걸로 주고 나머지 X 성분과 Y 성분은 여기 XY 평면에 수직 사용된 이 점의 극좌표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R, 세타라고 이렇게 갖다 써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이 좌표를 우리는 이 점을 원기둥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좌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기둥 좌표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어렵지가 않죠. 원기둥 좌표는 직교좌표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점을 선택된 직교좌표, 여기서 Z니까 Z를 제외하면 X하고 Y가 남죠. 남는 이 두 개 변수가 만드는 평면, 그 평면의 수직 사용해서 그 사용된 점은 극좌표를 가지고 사용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을 원기둥 좌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직교좌표를 보통 Z로 선택을 할 텐데 상황에 따라서 이 그림에 따라서 Z축을 꼭 직교좌표로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Y축을 선택하는 게 편하면 Y를 직교좌표로 선택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X가 편하다 그러면 X를 직교좌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교좌표를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 두 개는 나머지 평면의 수직 사용해서 극좌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교좌표를 Z 말고 X를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좌표를 X, R, 세타 이렇게 주시면 돼요. 또는 Y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세타, Y, R 이런 식으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교좌표의 위치가 세 번째에 있다가 이렇게 제일 앞으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회전하는 순서로 놓이면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있다가
세타가 제일 앞으로 이렇게 회전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된 순서라고 생각하면 이 직교좌표를 x를 줬을 때와 y를 줬을 때 그리고 z를 줬을 때 r과 세타의 위치가 어떻게 있나라는 것을 쉽게 배열할 수 있습니다. 해서 z가 직교좌표면 r과 세타가 앞에 두 개 오면 되고요. x가 직교좌표로 선택되면 r과 세타는 그 뒤쪽으로 두 개가 있으면 되고요. y가 직교좌표로 선택되면 위치가 바뀌어서 세타가 x 위치에 r은 z 위치에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기둥 좌표를 써서 우리가 이 삼중적분에 응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여기 직교좌표를 하나 선택하면 나머지는 극좌표를 쓸 거니까 직교좌표를 Z로 선택을 했다고 하면 X, Y 평면에서 극좌표를 쓸 거니까 우리 배운 대로 여기 직교좌표 X, Y하고 극좌표 R 세타하고 사이에 관계식이 있어요. 그래야 그 식을 가지고 대입해서 계산을 하겠죠. 자, 그럴 때 X를 R 코사인 세타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직교좌표가 Y일 때 또는 직교좌표가 X일 때 이것을 회전하는 순서로 똑같이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직교좌표를 Y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 그림하고 똑같이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이 높이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 Z였는데 Y가 높이로 갔으니까 이 Z가 X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Z축이 이렇게 오는 거고요.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Y가 직교좌표로 선택이 됐다면 그렇다면 Z를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X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X축이 직교좌표로 선택된 축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이번에는 Y가 이쪽에 오겠죠. 오른손 법칙으로 Z가 이쪽에 올 겁니다. 그래서 X를 직교좌표로 선택을 했다면 이번에는 Y가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Y가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X 역할. 그리고 Z가 R 사인 세타 역할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다 이렇게 위치를 놓고 오른손 법칙으로 결정해서 여기 X축 역할을 하는 것이 R 코사인 세타, Y축 역할을 하는 것이 R 사인 세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삼중적분에 이걸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자코비안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원기둥 좌표에 대해서 자코비안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Z를 직교좌표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Z는 Z가 되고요. 직교좌표 똑같이 쓰니까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Y는 R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극좌표를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직교좌표 XYZ와 원기둥좌표 R 세타 Z 이것의 관계식이 되겠죠. 원기둥좌표는 Z를 직교좌표로 선택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면 R 세타 Z 이 순서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코비안 계산해 볼까요? 자코비안은 원래 있던 변수가 X, Y, Z였어요. 그것을 R과 세타와 Z로 바꿀 거니까 첫 번째 열은 R로 편미분하는 작업, 두 번째 열은 세타로 편미분하는 작업, 세 번째 열은 Z로 편미분하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일행 1열은 X를 R로 편미분한 것, 일행 2열은 X를 세타로 편미분한 것, 일행 3열은 X를 Z로 편미분한 것, 이행도 마찬가지, 이행 1열은 Y를 R로 편미분, 이행 2열은 Y를 세타로 편미분, 이행 3열은 Y를 Z로 편미분. 그렇죠? 삼행도 삼행 1열은 Z를 R로 편미분, 삼행 2열은 Z를 세타로 편미분, 삼행 3열은 Z를 Z로 편미분. 그렇죠?
예, 이 행렬식을 계산하면 이것이 자코비안이 됩니다. 자, 그럼 자코비안 계산해 볼까요? x는 r 코사인 세타니까 그걸 r로 편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그렇죠? 세타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하지만 z로 편미분하면 z는 없으니까 0이 되겠죠. 상수 취급. 그렇죠? y도 마찬가지. y는 r 사인 세타입니다. r 사인 세타를 r로 편미분하면 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를 세타로 편미분하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를 z로 편미분하면 0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3행 z를 r로 편미분하면 r이 없어요. 0이죠. z를 세타로 편미분하면 역시 z엔 세타가 없어요. 0이죠. z를 z로 편미분하면 1이죠. 그렇죠? 이 행렬식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r 코사인 제곱 세타. 그렇죠? 이렇게 곱한 건 0이고요. 이렇게 곱한 것도 0이죠. 왼쪽 이렇게 곱한 거 0이고요. 이렇게 곱한 거 0이고요. 이렇게 곱한 거 이건 뺄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1하고 곱하면 곱하나 안 하니까 요거 두 개만 곱하면 플러스 r 사인 제곱 세타. 그렇죠? 해서 r로 묶어내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한 건 1이니까 이 값은 r이 되죠. 그렇죠? 자, 역시 xy 평면에서는 극좌표를 사용할 거니까 우리 중적분에서 극좌표 사용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중적분에 사용하려고 하면 그러면 r이 0보다 큰 쪽으로 세타를 설정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코비안의 절대값은 그냥 바로 r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세타를 설정해서 수직 사용한 xy 평면에서는 극좌표를 써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좌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삼중적분이 어떤 영역 E에서 3변수 함수 fxyz를 삼중적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원기둥좌표를 사용해서 계산한다라고 하면 가장 안쪽에 직교좌표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직교좌표가 z인 경우만 하나 설명을 할 텐데 y가 돼도 마찬가지, 그리고 x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교좌표를 z라고 설정을 하고 설명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가장 안쪽에 직교좌표로 적분하는 것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걸 계산해서 가장 안쪽 적분을 계산하시고 z로, 직교좌표로 계산하시고 결과를 내고 그것을 수직 사용한 곳에서 나머지 극좌표를 쓰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극좌표 역시 원기둥좌표의 자코비안 절대값 r이었으니까 극좌표의 자코비안 절대값 r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해서 자코비안의 절대값 r이 하나 곱해져야 되고요. 여기 자코비안 절대값 그리고 dr, d세타 이 순서로 놓고 나머지 중적분을 극좌표를 써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 3변수 함수는 결국 z는 z로 그냥 두면 되고요. x는 r 코사인 세타라고 바꾸면 되고요. y는 r 사인 세타라고 바꾸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r과 세타와 z로 원래 있던 그 함수가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안쪽부터 직교좌표로 z로 적분하고 결과 내고 바깥쪽에서 극좌표 해서 r과 세타 순서대로 놓고 계산하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교좌표를 쓸 거니까 처음에 가장 안쪽에 z를 놨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 그냥 일반 영역으로 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E라는 적분 영역 입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E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안쪽에 Z를 뒀으니까 그 직교좌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X를 두었으면 X가 증가하는 방향, Y를 두었으면 Y가 증가하는 방향, Z를 두었으면 Z가 증가하는 방향, 직교좌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하나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Z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그렸어요. 그때 이 화살표가 적분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화살표를 적분 영역 전체에서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움직여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도 움직여요. 그렇죠?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Z의 작은 값, 아래쪽에 곡면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이 식을 Z는 phi1 x, y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Z의 큰 값, 위쪽에 있는 곡면을 하나 만들어요. 그때 곡면의 식을 구하셔야 돼요. 그 곡면의 식을 Z는 phi2 xy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안쪽에 Z의 범위는 phi1 xy부터 phi2 xy까지 이렇게 Z의 범위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계산 끝낸 다음에 이 입체를 Z를 선택해서 계산했으니까 남는 두 개의 변수 x하고 y, xy가 만드는 평면, xy 평면, xy 평면에다가 수직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 사용합니다. 수직 사용하시고 수직 사용된 이 xy 평면에 있는 도형을 우리가 이 바라고 하면 나머지는 이 바에서 중적분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극좌표를 써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극좌표를 사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건 나머지 극좌표에서 다 배운 거니까 이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XY 평면에 이렇게 2를 수직 사용한 이 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세타를 바깥쪽에 두시고요. 세타가 이렇게 컨택하는 이 포인트, 이때 이 세타라는 각, 그 각을 재시고요. 그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쪽에 가장 멀리서 이렇게 컨택하는 이 포인트가 생겼을 때 여기서 이렇게 여기 선까지 회전한 이 각을 베타라고 하시면 세타의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가장 바깥쪽에 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하시고 R은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R이 증가하니까 R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시고 이 화살표가 여기 이 바를 수직 사용한 부분, 가장 먼저 뚫고 나가는 부분, 뚫고 들어가는 부분,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해서 이 화살표를 움직여서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 체크하시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렇게 그때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여기 컨택 포인트부터 여기 컨택 포인트까지 이렇게 곡선을 하나 만들겠죠. 그렇죠? 이 곡선의 식을 계산하셔야 되고 그 곡선의 식을 푸시1 세타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R은 푸시1 세타 이렇게 그러면 R의 범위가 여기 R의 범위가 푸시1 세타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간 부분이 여기 이렇게 원점에서 먼 부분의 곡선 이걸 하나 만들겠죠. 그러면 이 곡선의 식을 구합니다. 그 곡선의 식이 R이 푸시2 세타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R의 범위는 푸시2 세타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원기둥 좌표를 써서 삼중적분을 한다 그러면 가장 안쪽에 직교좌표로 계산하고 그렇죠? 계산 끝낸 다음에 수직 사용하고 수직 사용된 도형에서 극좌표를 써서 R과 세타로 적분한다. 어렵지 않죠? 극좌표를 사용할 때는 R을 안쪽에 세타를 바깥쪽에 두는 것이 계산이 쉽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좌표를 바꿔보는 것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번 볼까요? 원기둥 좌표가 2,3분의 2파이, 1 이런 점에 직교좌표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직교좌표가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점에 원기둥 좌표를 구해라 그랬어요. 원기둥 좌표를 얘기할 때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원기둥 좌표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직교좌표는 Z를 쓰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교좌표를 X로 써라 또는 직교좌표를 Y로 써라 이렇게 제시하지 않으면 그냥 Z로 쓰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기둥 좌표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1이 Z 성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2는 R, 두 번째 있는 3분의 2파이는 세타 성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직교좌표를 계산하는 것은 식을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그리고 z는 z. 그렇죠? 예, z는 z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z는 1이니까 z 성분은 구할 거 없이 그냥 1이죠. 그렇죠? 똑같이 주면 되고요. x는 r 코사인 세타니까 r에다가 2를 대입하고 세타에다가 3분의 2파이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x는 2 코사인 3분의 2파이. 그렇죠? 자, 그런데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거기다 2를 곱했으니까 x 성분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똑같이 하시면 돼요. y는 r 사인 세타, r에다가 2 대입하고 세타에다가 3분의 2파이 대입했어요. 그렇죠? 역시 사인 3분의 2파이 우리가 아는 값이고요. 2분의 루트 3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를 곱하면 루트 3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z성분은 1이었으니까 이제 직교좌표를 x, y, z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x성분은 마이너스 1, y성분은 루트 3 계산한 거고요. z성분은 똑같이 1. 그래서 직교좌표는 마이너스 1, 루트 3, 1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두 번째, 직교좌표가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다. 예, 그럴 때 예, 우리가 원기둥좌표를 구해라 이랬어요. 역시 z성분을 직교좌표로 그대로 쓸 거고요. 그렇다면 z는 계산할 거 없죠. 그렇죠? z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똑같이 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 우리가 이제 극좌표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극좌표를 계산하면 여기 x와 y를 가지고 r과 세타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림에다 그려볼까요? 예, x성분, y성분이 3,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3이라고 하고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3, 마이너스 3은 바로 이 점이죠. 그렇죠? 예, r과 세타를 대표로 하나만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 선분이 하나 생겨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가로, 세로 길이가 3대 3이니까 비율은 1대 1.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회전한 이 각의 절대값은 45도,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근데 방향이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 각을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타를 딱 하나 대표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r이라는 것은 우선 플러스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선분의 길이를 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3대 3 이렇게 b가 이 선분의 b가 설정이 됐고 예, 이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의 길이는 비율이 1대 1대 루트 2지요. 그렇다면 3대 3이었으니까 3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길이가 3 루트 2. 그렇다면 r을 대표로 이렇게 3 루트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r 3 루트 2하고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쓰면 z는 마이너스 7로 그대로 주어서 이 중에 하나가 3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7 이렇게 원기둥좌표를 하나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자, 하지만 앞에 두 개는 극좌표니까 우리 앞에서 극좌표에서 배운 대로 역시 이것을 또 대표로 r을 음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3 루트 2 대신에 마이너스 3 루트 2라고 써도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극좌표는 여기 주어진 이 각을 180도 회전시켜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파이만큼 더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파이 해주면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r과 세타를 r을 음수로 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때 z는 마이너스 7이다. 똑같이 써주면 되고요. 그렇죠? 예, 이게 r이 음수인 것의 대표, 이것은 r이 플러스인 것의 대표.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각은 여기도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의 정수배. 그렇죠? 그래서 예, 2n 파이배를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2파이 더해도 되고요. 그럼 4분의 7파이. 그렇죠? 거기다 또 2파이를 또 더해도 되고 또 2파이를 더해도 되고 여기서 2파이를 빼도 되고요. 극좌표에서 다 연습을 했죠. 예,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이 좌표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각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n 파이 해서 무수히 많은 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원기둥 좌표도 무수히 많이 선택할 수 있다. 예,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원기둥 좌표를 써서 삼중적분을 하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3번 볼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인티그럴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부터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까지 인티그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부터 2까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dz, dy, dx 순서로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우선 이 좌표를 그대로 써서 직교좌표를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여기 범위가 여기 z의 범위는 루트도 있어요. 그렇죠? y의 범위에도 루트가 있고 이게 적분되어서 계산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영역인가라는 걸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z가 가장 안쪽에 있으니까 여기 2라는 것은 z가 2라는 뜻이고요. 여기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z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란 뜻이고요. y가 두 번째 있으니까 여기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은 y가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렇죠? 여기 아래에 있는 값도 y가 그렇다는 뜻이고요. 가장 바깥쪽에 x가 있으니까 여기 2는 x가 2다라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2는 x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x, y, z의 범위를 가지고 이것들로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 그 중에서 가장 안쪽에 z가 있으니까 z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되는 그런 영역을 체크하시고 수직 사용하고 그 다음 y가 또 그 다음에 안쪽에 있으니까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시고 y의 범위가 이렇게 체크되는 그런 범위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죠? x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다 표시되는 그런 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입체를 그려보면 돼요. 자, 그럼 우선 z는 2라는 것은 평면이죠. 어려운 거 없고요.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는 것도 공면인데 이 공면은 등위 곡선을 가지고 그리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걸 그려볼까요? 등위 곡선은 당연히 z에다 k를 대입하면 k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등위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k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k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하고 같아야 되니까 0 이상일 때만 이것이 만나는 곳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등위 곡선은 이런 식이니까 이것을 xy 평면에 수직 사용하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k가 되는 그런 원이네요. 그렇죠?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등위 곡선을 종합해서 이 곡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곡면을 그려보면 여기 z축으로 k만큼 올라가면 그때 반지름이 k가 되는 원이 생겨요. 그렇죠? k만큼 올라갔을 때 이렇게 똑같이 반지름 이 길이가 k가 되는 그런 원이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z축으로 올라간 이 거리 k하고 그때 반지름 k하고 비율이 1대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작은 원, 위로 올라가면 큰 원이 생길 텐데 올라간 만큼 반지름도 똑같은 길이로 생기니까 올라간 것하고 반지름하고는 길이의 비가 1대1. 1대1이니까 x 대 x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선은 당연히 y는 x 이런 모양, 즉 직선 모양이 생겨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z는 루트 x제곱 y제곱 하는 것은 이 옆선이 직선이기 때문에 원추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추면입니다. 원추면, 콘이라고 하죠. 콘이 생긴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콘이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럼 거기서 z는 2까지니까 이만큼 올라가서 여기 z의 값을 2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z는 2라는 평면이죠. 그렇죠? 해서 z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 z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화살표가 가장 먼저는 이 콘을 뚫고 가장 나중에는 이 평면을 뚫고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z가 증가하는 방향 화살표를 어디서 움직여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것은 콘에서 뚫고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것은 이 평면에서 뚫고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평면과 이 콘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XY 평면에다가 수직 사용해요.
자, 그럼 XY 평면의 수직 사용하면 당연히 가장 크게 생기면 이렇게 이 원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원, 바깥쪽에 경계가 되는 이 원의 식은 여기 z의 값이 2니까, 그렇죠? 여기 z의 값에다 2를 대입하면 2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식을 갖는 거죠. 제곱해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 원판에 다 떨어집니다. 자, 그럴 때 이 원판에서 나머지 y와 x를 가지고 중적분을 했을 때 y의 범위가 이렇게, x의 범위가 이렇게 설정되는 그 일부분이 어디냐라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원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축, y축, xy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2가 되는 원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 원판에서 y가 안쪽에 있으니까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려졌겠죠. 그렇죠? 그때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y는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원의 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것을 y로 풀면 y제곱은 4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x축 아래에 있는 값은 y가 0보다 작으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이고, 이 x축 위에 있는 이 반원은 y의 값이 플러스니까 y는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화살표가 가장 먼저 이 아래쪽 반원을 뚫고 들어간다는 뜻이고, 가장 나중에는 여기 위쪽 반원을 뚫고 나온다는 뜻이죠. 화살표를 어디서 움직여도 가장 먼저는 아래쪽 원을 뚫고 들어가는 거고, 가장 나중은 이 위쪽 반원을 뚫고 나오는 거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y의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설정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걸 다시 수직 사용하면 x의 범위가 생길 텐데, x축으로 이렇게 수직 사용하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다 설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원판 전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 바깥쪽에 있는 범위가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이렇게 설정이 됐다면 x는 0부터 2까지만 움직였으니까 이쪽 오른쪽 반원만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x의 값도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라는 걸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전체가 설정이 된 거지. 그 일부였다 그러면 일부만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적분 영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범위를 보니까 이 콘 전체가 되네요. 그 일부가 아니고 이 콘 전체. 그렇죠? 해서 z의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 수직 사용하면 x하고 y의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적분 영역을 알았습니다. 이제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적분 영역을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의 적분 영역은 이렇게 콘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2고요. z값이 이렇게 결정이 됐죠. 그렇죠? 이 콘 전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이제 원기둥 좌표를 써서 바꿀 거예요. 그렇죠? 원기둥 좌표를 써서 바꿀 거니까 가장 안쪽에 z를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z의 범위는 z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요. 똑같이 콘을 먼저 뚫고 그 다음 이 평면을 뚫고 나옵니다. 화살표를 움직여도 조금 전에 체크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콘을 뚫고 가장 나중에 이 평면을 뚫고 나오죠. 그러니까 z의 범위는 그대로 설정해 두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두고 나머지는 수직 사용한 곳에서 극좌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x하고 y를 극좌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안쪽 적분을 먼저 계산하고 수직 사용된 부분에서 극좌표를 써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어진 이 적분을 원기둥 좌표를 쓸 거니까 가장 안쪽에 직교 좌표를 두었어요. 직교 좌표로 Z를 선택해서 두었으니까 범위가 달라진 거 없고요.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계산을 합니다. Z로 적분할 거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건 상수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럼 적분할 때는 상수 역할이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그냥 곱해두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게 나가면 1밖에 안 남았으니까 1을 적분한 거죠. 1을 적분하면 구간의 길이입니다. 루트부터 2까지 구간이니까 구간의 길이는 2 마이너스 루트죠. 해서 구간의 길이 2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것이 안쪽 적분, z로 적분한 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값을 놓고 이제 바깥쪽에 이 범위 그대로 해서 x하고 y하고 두 변수를 써서 적분하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좌표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극좌표로 바꿀 거니까 r과 세타로 바꾸셔야 되고요. r을 안쪽에 두고 세타를 바깥쪽에 둘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 x, y의 범위가 얘기해주는 범위가 있었어요. 여기 입체를 수직 사용하니까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2가 되는 원판 안에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극장방형입니다. 그래서 r과 세타가 모두 상수로 결정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세타는 여기 x축, 여기 y축. 세타는 x축 양의 방향에 점이 있으니까 세타는 0인 곳 붙어 있어요. y축 양의 방향에도 점이 있네요. 세타가 2분의 파이인 것도 있고요. x축 음의 방향도 있어요. 하지만 r이 플러스다라고 생각하면 여긴 세타가 파이입니다. y축 음의 방향도 있어요. r을 플러스로 놓고 세타를 설정하면 세타가 2분의 3파이입니다. 그렇죠? 세타가 2분의 3파이부터 이렇게 증가해 가면서 여기 x축까지 다시 되돌아와야 되니까 세타가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럼 2파이가 되는 곳까지 돌아왔습니다. 해서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다 있어요. 그렇죠? 해서 세타의 범위를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r이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는 원점에서 바깥쪽 r이 증가. 그렇죠? 이 화살표가 이 적분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은 여기부터 시작했는데 여기가 이 적분 영역 안에 있으니까 0부터. 그렇죠? 이 화살표가 가장 나중에 이 적분 영역을 뚫고 나오는 부분은 여기 1이죠. 이 원의 식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2가 되는 원이니까 극방 정식은 r은 2지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 이 화살표를 움직여 봅니다. 가장 먼저는 원점이고요. r이 0, 가장 나중은 이 원이니까 r은 2. 화살표를 어떻게 움직여도 적분 영역 전체에서 움직여도 적분 영역 전체에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항상 다 움직여도 원점부터 이 원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r은 0부터 2까지. 이게 장방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수로 범위가 결정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r의 범위도 계산했습니다. 이제 자코비안의 절대값, 원기둥좌표의 자코비안 절대값이나 극좌표, 우리가 계산한 중적분에서의 극좌표에서의 자코비안의 절대값이나 똑같았죠. 자코비안의 절대값 r이었습니다. 그렇죠? r 하나는 그냥 곱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여기 p적분 함수를 r과 세타로 바꾸셔야 돼요. 극좌표를 썼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이겠죠. 그럼 2에서 이 값을 뺀 거니까 이 앞에 있는 값은 2-r이죠. 다 됐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안쪽 적분부터 계산만 하면 돼요. 여기 r과 자코비안 절대값 그리고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고친 r제곱 이게 곱해졌으니까 r3승 그렇죠? 그것하고 2-r을 곱할 거니까 2하고 곱하면 2r3승 적분하면 2분의 r의 4승이 되죠. 3승 적분하면 4분의 r의 4승이니까 2 곱하면 2분의 그렇죠? 그래서 2분의 r의 4승 여기 r3승하고 앞에 있는 요 r을 곱하면 r의 4승 부호 마이너스는 그냥 가면 되고요. r의 4승을 적분하면 5분의 r의 5승 그렇죠? 해서 안쪽 적분이 됐습니다. r은 0부터 2까지 움직였으니까 r에다가 2 대입한 값에서 r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0 대입하면 둘 다 0이죠. 4승도 5승도. 그렇죠? 2 대입한 것만 계산하면 되고요. 2 대입하면 r의 4승, 2의 4승이니까 16. 그렇죠? 2로 나누면 8이 되고요. 마이너스 r의 5승에 대입하면 2의 5승은 32. 그럼 5분의 32. 그렇죠? 8은 5분의 40이니까 32를 빼면 5분의 8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계산한 값은 5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한 값 5분의 8. 그게 나가고 나면 바깥쪽에는 0부터 2파이까지 세타로 1을 적분한 것밖에 안 남아요. 1을 적분하면 구간의 길이죠.
해서 0부터 2파이까지 구간의 길이는 2파이. 그렇죠? 해서 구간의 길이 곱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는 5분의 8하고 2파이 곱했으니까 5분의 16파이다. 해서 주어진 삼중적분의 값은 5분의 16파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네요. 원기둥좌표로 바꿔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렇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구면좌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